네, 안녕하세요. 예, 6시간 계엄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죠. 계엄 3분 만에 297명의 군인이 선관위를 덮쳤다는 것은 이제 포고령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국회는 오히려 포고령 내려지고 나서 1시간 지나서 느긋하게 할랑할랑 천천히 간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등 이제 그 산하기관에 간 군인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국회에 간 숫자보다 훨씬 많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는 선관위와 부정선거를 노리고서 그걸 겨냥하고서 한 계엄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니까 이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급당황을 해서 드디어 한동훈이 뭐 정치적인 자살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탄핵에 찬성을 하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적 자살이죠. 예, 뭐 물리적 자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엄군이 이제 중앙선관위 과청청사를 진입했다가 이제 철수하면서 뭔가를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장비인지 아니면은 진짜 거기서 무슨 압수수색 같은 게 있었는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정보기술 전문가들 IT 요원들이 투입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정보관리국을 덮쳤다 그러죠. 네, 12월 5일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에 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세뇌 탈출에서 안 다루고 기다렸던 게 바로 이런 코멘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사건이어서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김 전 장관의 이런 말,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정을 좀 압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 때 문재인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윤 총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부정선거의 의혹을 수사할 수 없겠냐 이렇게 좀 윤 총장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지인이 전한 그 윤 총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혁명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까겠다고 나선 것은 혁명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 같은 사람의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공식적인 말을. 예. 여기서 잠시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이해하시려면 배경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7월에서 5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국정원이 합동 보안 점검을 강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안 점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안이 취약해서 해킹당할 수 있고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원래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겠다라고 개겼었죠. 5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사무총장 등 고위직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아빠 찬스 비리가 터져서 그게 5월 달에 터집니다. 결국 선관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안 점검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 그때 국정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협회 뭐 키사 이런 전문가들 그 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공짜로 와서 보안 점검 해주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없는 커피라도 타서 드려야지 이걸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도리도리 줬다가 아빠 찬스 그 비리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밀리니까 예 그때 이제 보안 점검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문맥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이제 충격적인 보도를 합니다. 예, 그 요체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에서 전산 조작 증거를 잡았다. 둘째,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즉각 보고했다.
셋째, 대통령실은 검찰을 시켜 수사에 착수하는 대신에 처리를 미루고 있었다. 넷째,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몇몇 주요 지인들에게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것이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12월 5일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사 나오기 전이죠. 물론 작년 일인데 김규현 원장을 만났는데 말이에요. 원장님이 그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라고 김 원장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제 지인이 김 원장한테 직접 들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 지인이 뭐 보통 사람이냐?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야, 이걸 왜 뭉개고 있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는 이게 혁명적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이런 거는요. 법리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판세가 무르익어야 갑니다. 지금 이제 이걸 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법부하고 검찰 쪽이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법원 뭐 판사를 협박을 하고 검사를 완전히 뭐 그냥 개걸레같이 취급하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에 관한 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무르익은 거예요. 이런 일은요, 이렇게 상황이 무르익어서 하질 않으면은 부정선거 뭐 대통령 혼자서 칼 좀 쳐봐야 씨도 안 먹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야, 윤석열이 왜 부정선거 안 터뜨리냐 할 때 그 옛날 총장 시절에 했던 얘기를 제가 해줘요. 그 사람은 그걸 혁명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혁명이라는 게 상황이 무르익지 않으면 못하는 걸로 보는 것 같던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보통 분들이. 순진하시니까. 착하고.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법원이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 자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요. 광역선관위원장은 통상 지방법원원장이고요.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통상 부장판사입니다. 겸임을 합니다, 판사들이. 선관위는 사법부의 연장선상 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동시에 선거관리라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괴물과 같은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언타처블, 건드릴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멋대로 시행규칙, 소위 자기들은 편람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선거법에 어긋나는 짓을 자행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법에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 즉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그 QR코드 쓰잖아요. 법에는 절취부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절취부를 없애버리잖아. 사전투표지. 법에는 투표함을 쓰라고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루를 쓰고 그 자루를 행랑식 투표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무소불위예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조직이에요, 저 조직이. 간땡이가 부은 조직이라고요. 이 선관위 공무원 집단이 마피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아우라를 뒤집어 쓰고 황당한 일을 쳐버려온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법부는 선관위는 내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법관에서 부장판사까지 전국 한 250여 명의 판사가 각급 책임자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 판사들이 겸임을 하는데 뭔 신경 쓰겠어요? 실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선관위 공무원을 내 새끼라고 이 마피아들을 끼고 도는 거예요, 법원은.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공무원들한테 심하게 못 대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은 그 조직 이기주의, 조직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찍히면 다음번 선거에서 골로 가요. 선관위야말로 우리 사회 최대의 거악입니다. 예, 거악이에요. 이게 수사권도 갖고 있고 행정권도 갖고 있고 아우라는 존엄하신 판사님 법복 그 사법부 아우라를 뒤집어 쓰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쥐잡듯이 잡을 수 있고 아무도 못 건드린 조직입니다. 저거. 예, 거악이에요.
6시간 계엄은 한동훈을 향한 것도 이재명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6시간 계엄은 선관위 마피아를 겨냥한 거고 그 마피아 집단의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겁니다. 과연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확정적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지난 7월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수사본부가 차려질까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제발 이 모든 질문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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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가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뭐 제가 직접 무슨 그 해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일이 있죠. 한동훈의 태세 급전환입니다. 계엄 이것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훈은 탄핵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정선거가 언급되기 시작하자마자 태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당장 직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선관위를 노린 것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널리 거론되기 전까지만 해도 준비되지 않은 탄핵을 하면 국민이 준비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참 희한한 거죠. 더욱이 이제 당론이라는 거를 바꾸려면 당론 자체가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다시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라는 자가 당론을 정면으로 어기는 저런 발언을 마구 하고 돌아다니니 저게 대표인지 IQ가 20인지 아니면 품성 자체가 거의 양아치급인지 아니면 뒤에 무슨 중국 간첩이 달라붙어 있는지 아니면 조선일보의 지령이 저렇게 떨어진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서 과천에 수감하려 시도했다. 지금 한동훈 그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거 무슨 정신병자 같은 피해 망상이에요. 한동훈 씨는 병원에 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저도 혹시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나 해갖고 그랬더니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사회적 좌절감이 너무 크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진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진단 한번 받아보면 그 진단 받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객관화되니까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한동훈 씨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동훈과 그 배우인 조선일보는 계엄이 선관위를 노렸다는 점, 부정선거 의혹을 노렸다는 점에 대해 질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중국 간첩이 아니라면 좋게 생각해 줄 때 혁명을 두려워하는 거다. 즉 부정선거 의혹이 증명이 되면 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왔던 조선일보 같은 집단은 길거리 개동마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혁명 주체가 아닙니다. 자유공화 시민만이 혁명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